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돌아오는 영화 스포 시간, 최강 시사의 영화 코너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영화 평론가 최강희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국 얘기는 이제 멈추고 네. 잠시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성 감독들 영화를 들고 오셨다고요? 예, 뭐 제가 특별히 여성 감독들 영화를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최근에 여성 감독 영화가 2편이 잇따라 개봉했는데요. 네. 뭐 잔잔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예, 네. 일단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이라는 영화고요. 예. 개봉 10일차 됐는데 3만 명. 뭐 독립 예술 영화로 3만 명이면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예, 보통 정말 10,000명도 못 모으는 영화들이 부지기수거든요. 10,000명. 예, 그렇군요. 예. 10,000명도 쉽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넘었으면은 뭐 독립 영화로서 물론 뭐 더 잘 돼서 10만 정도 넘어가면 좋을 만한 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스크린이 그렇게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소규모 스크린으로 3만 명도 괜찮게 들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의 영화는 지금 국제영화제, 그 해외 영화제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25관왕이라고 뭐 기사를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해외 영화제 25관왕. 이게 무슨 예. 나가기만 하면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뭐 엄청난 지금 밖에서 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관객들만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참. 최강 시사에서 이 벌새 감독님 네.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짧게. 김보라 감독. 예, 김보라 감독. 예. 김보라 감독이 이게 데뷔작이에요. 또. 그런가요? 예. 이전에 영화를 만든 분이 아니고 네. 데뷔작인데 데뷔작으로 25관왕을 하고 지금 개봉을 했는데,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개봉 4일차 2만 명. 벌새라는 영화가 지금 극장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예. 관객들이 이 둘 영화를 만나려면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해서 벌새는 봤습니다. 네. 좀 어떻게 힘들었어요. 보셨어요? 힘들었어요. 왜 힘드셨습니까? 멀어가지고요, 극장이. 예. 찾아가느라고 힘드셨던. 예. 영화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영화는 저도 나름 네.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재밌게 봤는데 예. 이게 스크린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음. 근데 어쨌든 이 두 영화가, 저는 우리 집은 아직 못 봤는데 네. 약간의 느슨한 공통점이 좀 있다면서요? 여성 감독 말고도. 네. 일단 두 영화 모두 청소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초등학교 5학년 하나라는 학생, 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와 그 어린이의 시각으로 보는 가족 문제, 네. 또 이웃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흥미롭게 다루고 있고, 벌새라는 영화는 중학교 2학년 소녀가 또 주인공입니다. 중2 무서운 나이인데. 요즘에 중2병이라는 예. 말이 있는데, 이 벌새라는 영화는 김보라 감독의 자전적인 그런 그래요? 스토리라고 제가 들었어요. 나이가 그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예, 1994년이 이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1994년이면 제 기억에도 굉장히 큰 일이 많았어요. 그때 엄청나게 일단 더웠고요, 여름에. 맞아요. 기록적인 무더위를 예. 기록을 했었죠.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건 엄청난 빅뉴스였고, 예. 또 아주 큰 비극이죠. 성수대교 붕괴. 예. 근데 이 김일성 사망과 성수대교 붕괴라고 하는 두 사건이 이 벌새라는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서사에 그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 소녀의 보편적인 성장담 위에 그 사회에 이 어찌할 수 없는 부조리 있잖아요. 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부조리들이 이제 막 엄습해 들어오는 거죠. 네.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뭐 가족 문제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막 벌어지니까 그렇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제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보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중학교 2학년 소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보편적인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벌새라는 영화, 또 우리 집이라는 영화, 이 두 편은 모두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아. 성장 영화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4년은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간 해입니다. 아, 예. 개인사적으로 엄청난 일이군요.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자, 우리 집부터 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게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집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네. 하나라는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영화가 딱 시작하면 이 부모가 막 싸우고 있는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 맞다. 이 영화 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예.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라. 이 영화의 교훈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가 예.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날 그 식구들 아침 식사를 자기가 만들어요. 어우, 착하네. 굉장히 기특한 친구죠. 예. 근데 이런 기특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어요.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짓 하냐. 아. 공부나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착한 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칭찬을 듣기는커녕 꾸중을 들으니 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싸움으로 시작하는 영화의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의 모습은 프레임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화면 그래요? 바깥에 있고 계속 그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약간 겁먹은 소녀의 얼굴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카메라가.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의 풍경 이런 것들 볼 때 일반적인 영화들이 누군가 가족끼리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불화를 일으킬 때는 그 불화 대상자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 근데 이제 이 우리 집이라는 영화의 미덕은 이 하나라는 아이가 그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계속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 영화에서 그 어린이의 시각으로 가족 이야기를 담은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거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가족의 이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서 가족 오히려 부모들을 주변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헤어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교 그 공포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있죠. 예. 그냥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한테는 가족이 세상이잖아요. 가족이 그럼요. 세상인데 엄마 아빠 헤어져. 그러면 이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을 갖게 되죠. 예. 그런데 뭐 엄마 아빠는 그냥 뭐 서로 이기적인 싸움만 벌이고 있고 이러다 찰나에 우연히 이웃집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웃집 아이들은 한 명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 보이고 한 명은 유치원도 안 갔을 법한 혹은 유치원을 다닐 법한 그 정도 어린 그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웃집 옥탑방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하고 친해져서 그 옥탑방에 놀러 갔는데 네.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벽지 바르는 일을 하셔서 지금 지방의 해변가에서 호텔 짓는데 거기 가셨다. 예. 그래서 몇 날 며칠 엄마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사는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얘들을 좀 보살펴야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방학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마치 친자매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 말하는 유사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는 무시받고 방치되고 이런 하나란 친구가 이 다른 집 식구들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 아이들과 같이 마음을 터놓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옥탑방이 이제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도 자꾸 집을 보러 와요. 사람들이. 예. 엄마 아빠도 없는데 집을 보러 오니까 이건 또 이 집에 사는 옥탑방 소녀들의 공포인 거예요. 예. 자기 터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엄마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술을 내죠. 야, 우리 니네 엄마 아빠 있는데 가자. 거기 찾아가서 예. 점점 흥미진진한데요.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예.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자. 내가 너네 집 반드시 구해줄게. 그리고 우리 집도 구할 거야. 근데 우리 집도 구한다는 말은 엄마 아빠를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미션을 띄고 이 미션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션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마 스포일러가 될 거니까. 그것까지는 말씀 못 말씀 못 드리겠고요. 드리겠지만은 예. 이게
스토리 자체가 네. 굉장히 뭐랄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네. 이게 상투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윤가은 감독은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키아로스타미. 예, 예. 이름도 어렵네.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네네네. 근데 히로카즈 감독 네. 영화가 좀 그런 스토리가 좀 있지 맞습니다. 않아요? 예, 그죠? 맞아요. 예. 거기서 약간 기시감이 있네요. 예, 뭐 이란의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는 감독도 어린이를 네.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아주 굉장히 잘 만들고 고레다 히로까지도 가족의 문제에 천착하는 감독이거든요. 저 애들 나온 영화 있었죠. 예,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도 어느 아이들. 가족도 그렇고 예, 예.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예, 그게 방치된 있었죠. 아이들 예. 얘기죠. 근데 어쨌든 네. 봉준호 감독이 이 두 거장하고 윤가은 감독을 동격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예.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예. 정도입니까 진짜? 그 정도까지는 저는 솔직히 아닌데 뭐 같은 감독이니까 네. 립서비스를 많이 해주셨겠죠. 근데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특히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문제를 좀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좀 보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네.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이제 사회적 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가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그냥 부모들의 말을 이렇게 듣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데 이런 상황들에서 어느 것도 개입할 수 없는 이 하나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짜낸 게 가족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가족 여행을 가면 엄마 아빠가 다시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음모를 이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 누구도 이 가족 누구도 그 하나의 이 마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뭐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네. 그러면서 키우고 있지만 정말 그 아이들 진짜 존중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거는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네.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자성적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볼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우리 집이라는 영화고요. 벌새로 넘어가면요. 예. 벌새는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경하고 설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 첫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첫 장면이 집을 잘못 찾아가잖아요. 중2 이 주인공 학생이 네.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네. 뭐 엄마 나 왔어 문 네. 열어줘.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서사 구조가 예. 그 왜 기승전결 혹은 예. 논리적으로 앞뒤 전후관계 네.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죠. 그게 잘못 찾아간 걸로 오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예, 자기 집이에요. 아. 자기 집에 갔는데 맨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들기고 막 엄마 불러도 예. 대답이 없죠. 예. 대답 없는 집. 예. 그러니까 이 주인공 친구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 가족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 사실주의적 수법과 표현주의적 기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면은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주의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영화가 시작하면서 툭 하고 던지는. 그래서 이 영화는 앞으로 이 중2 소녀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라고 하는 선언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딱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그냥 멀쩡히 학교로 돌아오고 부모님이 맞아주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뭐지?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예. 거죠. 처음에 이게 호러물인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 또 어른이 네. 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가족의 울타리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난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이라는 게 좀 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해 가면서 그 가족으로부터 점점 자기가 한 걸음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득함, 또 왜 그런 악몽도 꾸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악몽. 네.
이런 성장기에 그런 꿈들을 많이 꾸는데 그거 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이고 그 바로 그런 두려움이 그 첫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그런 비슷한 장면이 또 이후에 중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거는 뭐냐면 엄마가 저쪽에서 맞아요. 먼 하늘을 바라보고 아. 멀찌감치 가는. 그래서 예. 이 소녀가 엄마고 부르는데 예, 엄마 예.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못 들은 척하면서 가요. 예. 근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첫 장면하고 다른 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여주인공 소녀가 자라났어요. 근데 엄마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그냥 가니까 멀찌감치 보면서 놔줍니다. 아하. 엄마를. 가는 엄마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평론가시군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건 이제 엄마도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네. 이 같은 어떤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예, 중학생 소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재밌네요, 얘기. 아마 영화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벌새라는 영화는요. 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최고 수작입니다. 아하. 예. 주말에 뭐 큰 영화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영화 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